네, 제주 지역사회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있다의 윤상범입니다. 오늘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헤드라인으로 시작하도록 하죠. 독립언론 IMP터 뉴스의 임병도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준비한 헤드라인부터 살펴볼 텐데 제주 농촌으로 유학 갑니다. 이건 어떤 소식이죠? 제주에 오는 그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그중에서 이제 그 육지에서 온 학생 1명, 그다음에 보호자 1명이 이제 유학,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어촌 학교로 이제 오는 것을 말합니다. 예. 지금 이제 제주도 교육청에서 이걸 시범 사업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제주시에 이제 4개 학교, 그리고 서귀포에 4개 학교 해갖고 이제 8개 학교에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학교들의 특징을 보면은 전교생이 60명 이하입니다. 60명 이하.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학교 재학생이 없기 때문에 예. 그 외부에서 이제 학생들을 좀 유입을 시키려고 이제 농어촌 유학 시범 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 농어촌 유학 시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 그 마을과 학교에서 이제 선정을 해갖고 예. 주택을 좀 제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한 29개 가구의 그 주택을 좀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거기에 맞춰서 또 다시 이제 뭐 학생 1명당 이 지원금을 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유학 학생이 1명이면은 매달 30만 원, 2명이면은 40, 3명이면 매달 50만 원을 최대 5년간 유학 경비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예. 뭐 이 농어촌 유학이라는 게 시작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뭐 선정된 학교를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전교생이 60명 이하. 그러니까는 이 말은 이 학교 학생들이 언젠가 좀 많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은 네. 뒤에 유입할 학생, 그러니까 신입생이 없어질 수 있어 폐교 또는 분교, 그리고 뭐 다른 학교랑 합쳐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학교들입니다. 그렇죠. 뭐 지속적으로 학교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이 필요한데 지금 알다시피 농어촌에 이 그 학생들이 없어요. 없죠. 그리고 또 우리 그 제주도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출생아가 적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초등학령 인구가 없으니까는 이 농어촌 이 유학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든 학생을 유치하려고 하는 건데요. 예. 실제로 제가 그 우리 아이들이 다녔던 이 송당초등학교도 원래는 60명이 채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마을 분들이 기부금도 내고 토지도 이제 양보를 해갖고 공동주택을 한 다음에 65명, 많게는 한 70명도 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농어촌 내 학생들을 유치해서 학교를 살리겠다 이런 의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임 기자님도 그 이주 노동자시죠? 그렇죠. 이주가 그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이신데 네. 사실 이주해 오는 게 있을 것이고 하나가 그다음에 지금 유학이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이 제주 온 게 2010년인데 그때만 해도 제주 이주 열풍이 조금씩 불어갖고 뭐 2015년, 17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대단했죠, 이제 그때. 제주로 오셨죠. 그래서 예. 그때 그냥 단순히 혼자만 온 게 아니라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와서 예. 사실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왔으니까는 자녀들 데리고 왔으니까 학생 수도 늘어났죠. 네. 그런데 알다시피 이제 제주 이주 열풍이 확 꺾었고 오히려 제주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하다가 그렇다면은 농어촌 유학, 그러니까 예. 초등학교를 이제 농어촌, 그러니까 뭐 바다도 볼 수 있고 산도 오름도 있는 이런 정말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서 아이들을 정말 키우고 싶거나 학교를 다니게 하려는 학부모들이 많으니까는 그렇죠. 뭐 전체 가족이 이주를 못하니까는 그 학생 1명과 학부모, 보호자 1명 이렇게 해서 좀 유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예. 이 제주 교육청에 따르면 제주 지역 초등학생이 전년 대비 2,600명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2029년에는요.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 3만 명보다 한 10,000명이 또 줄어든대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지금 학교 자체가 이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거의 이제 폐교 수준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농어촌 유학 사업은 단순히 어떤 학교를 살리겠다는 것보다는 마을의 소멸을 좀 막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 1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이 말이 예.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이거에 대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지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절박한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촌 유학이란 또 표현도 좀 써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으로 가보도록 하죠. 여행 올 때 두고 온 것은 뻔뻔함?
이렇게 주제를 잡아오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제주 도심에서 막 무단횡단하시는 분 많이 본 적 있으신가요? 아, 종종 볼 때가 있긴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버스 정류장이 있는 그 짧은 그 횡단보도 있잖아요. 예. 거기는 이제 뭐 어르신들이 이게 가는 건 맞지만은 뭐 왕복 4차선을 예. 막 건너가시는 분은 많이 못 봤는데, 네. 근데 유독 많이 보는 데가 있어요. 그 지역이. 예. 그 누에마루 거리 아시죠? 아, 예. 거기 이제 한 10분만 서 있으시면은 막 이 편도 4차선을 막 무단으로 건너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들이 뭐냐면은 대부분 이제 외국인이시고 차가 이제 그 무단횡단하는 걸 맞닥뜨렸을 때 예. 오히려 차를 보면서 왜 내가 길을 건넜는데 뭐라고 하느냐. 놀라지도 않는구나. 예, 그렇죠. 막 되게 태연해요. 제가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 취재를 갔을 때 막 예. 경찰분들이 서 있었어요. 단속도 하고 네. 그 있었는데도 경찰이 앞에 있는데도 그냥 막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란 적이 많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우리 제주도 분들이 아니고 좀 외국인들이 좀 많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가마다 그 기초질서와 관련된 관념이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는 제주도니까 여기는 실제로 위반 사례가 많습니까? 예,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외국인이 무단횡단으로 단속된 건수가 2,482건인데요. 예. 그러니까 내 외국인 전체 3,005건이니까는 그중에 82.6%가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단횡단하는 사람 10명 중 8명이 외국인이었다는 얘기인데 예.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이 외국인의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총 707건인데 이게 따져보니까 전체 916건에 77.2%에 달합니다. 맞네요. 단순히 이게 무단횡단뿐만 아니라 뭐 예. 쓰레기 투기, 공공장소에서 시비를 거는 좀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행위, 노상방뇨, 그다음 음주소란, 흉기, 은닉, 뭐 과다 노출, 무임승차, 업무방해 뭐 이런 예. 게 막 나왔는데 그래서 지난해 이 외국인들의 경범죄 처벌 건수 봤더니 모두 155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2021년에는 2건, 2022년과 2023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외국인들의 이 기초 위반 그리고 경범죄 위반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2021년과 2022년이 그렇게 없었다는 거는 이제 코로나 시기를 말씀하시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자체가 들어오기 좀 쉽지 않았던 예. 시절. 그러면 좀 외국인이라고 제가 통칭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적을 불문하고 위반 사례가 많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주에 오는 그 외국인 관광객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이제 중국인 국적 그 관광객들이거든요. 예, 그렇긴 그래서 하죠. 이제 뭐 중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 위반도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그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어떤 게 뭐 관광 추태, 여행 추태를 이렇게 고발하는 영상도 굉장히 많아요. 그 영상에 보면은 뭐 공항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거나 예, 예. 아니면은 뭐 관광지에서 많은 분들이 있는데 상의를 탈의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종종 이제 고발하는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이제 제주도 도심에서 이제 예. 중국인 아이가 이제 화단에서 대놓고 이제 용변을 보는 모습 그 기억납니다. 사진이 예. 이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이거 보고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뭐 모든 분들이 이제 경악을 했죠. 그래서 뭐 부끄러움을 모르냐 뭐 지적부터 최소한 타국에 여행을 가면은 예. 뭐 그래도 외국에 해외여행을 갈 정도면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들이 아닐까 싶었는데 왜 저러느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저도 좀 기억이 나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이제 그 남자분들 러닝 셔츠만 입고 돌아다닌다든가 아니면 상의 탈의하고 다닌다든가 그냥 없지는 않았었고요. 노상방뇨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문화가 거의 사라져 갔고 이게 제가 아까도 이제 문화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나 우리 흔히 로마에 가면은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말을 하듯이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기초 질서를 위반할 경우 이걸 좀 단속할 방법은 없는 것이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지난 17일부터 이 제주경찰청이 이제 외국인 범죄 예방 이 100일 특별 치안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도내 전 지역에서 지금 뭐 내국인, 뭐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기초질서를 지키자는 홍보 그리고 단속도 이제 뭐 관광협회나 자치경찰이나 도랑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제주시 연동 누에마루, 예. 그다음에 동문시장,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 뭐 외국인이나 단체 관광객 그리고 내국인 관광객이 모두가 다 많이 가는 곳이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좀 의문인 게 이게 그
중국인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제일 많이 이게 위반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이분들이 영어를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의사소통이 힘들구나. 그러니까 단속을 예. 하면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 이거를 예.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국어를 할 수 있는 통역사가 이제 옆에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없으면 이게 소통도 안 되고 뭐 단속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기초질서 위반을 범법행위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좀 다른 건데. 예, 예. 그리고 뭐 내가 뭐 외국에 왔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난 예, 외국인인데 이런 생각도 좀 가지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 가서 위반을 하면은 예. 단속 대상입니다. 이거는 뭐 중국인 국적이라서가 아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단속도 중요하지만은 이 그 유커라 그러죠. 외국인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이제 모객하고 해서 현지 필드 여행사라고 하는 이런 제주도 내에 있는 이 좀 여행사들이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 오면은 기초질서 위반하면 안 된다. 그 뭐 홍보 팜플렛도 좀 나눠주고 좀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이 너무 위반을 많이 하면은 뭐 약간의 제재라든지 뭐 과태료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피해에서 우리 제주도민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대책 이게 좀 정확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좀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이런 부분은 좀 위반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미리 좀 고지를 하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오면 좀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이런 일들도 좀 생기게 되는군요. 자, 임병두 기자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관광객 유치와 물류 효율화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네, 시사기획 이슈 있다. 이번엔 이슈 토론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제주 신항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신용만 제주도 해운항만 과장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리고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홍명환 제주 미래 디자인 포럼 공동 대표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영웅 제주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 발표된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8일에 해양수산부가 제주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19년에 이미 한번 고시가 있었는데 좀 여러 사정 때문에 추진이 못 되다가 이번에 변경 고시가 이루어진 건데 이건 먼저 가장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시 이후에 어떤 것들이 좀 달라졌습니까? 지금 제주 신항 기본 계획이 4월 7일자로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고시를 했는데요. 사업비는 지금 재정으로 하면 2.5억, 그다음에 민자라는 1.3조 원을 포함해서 총 3조 8천억을 갖다가 2035년까지 이제 투자할 계획입니다. 예. 주요 내용으로는 방파제 등 외곽 시설이 한 4.9km 정도 건설이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22만 톤 크루즈보드 한 서석 포함해서 크루즈보드 4선석,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자파보드 4선석, 예. 그다음에 이 크루즈보드 배후에 항만 시설용 부지라고 그래가지고 항만 배후 부지를 한 80만 9천 평방미터 정도 조성을 했다가 한다는 계획이 이번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큰 걸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보니까 이제 용두암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지금 국장인가요? 거기까지가 쭉 이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가 좀 되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면적으로는 한 120만 평방미터 정도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한 3조 8천억 원이 들어갈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제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또 해양 매립을 통해서 제주 신항을 건설하게 된다. 이런 아마 보도들은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변경된 계획이 여객과 크루즈 중심에서 화물과 크루즈 쪽으로 중심을 좀 옮겨가겠다라는 계획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류를 좀 강화하겠다는 건데 세 분의 의견은 좀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시작을 하죠.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지난 수년 동안 말 많고 이제 탈도 많았던 제주 신항 계획이 지난 4월 8일 해수부가
제주신항 건설 기본 계획 변경 고시를 했습니다. 예. 이 제주신항 기능을 변경한 이유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업성 확보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예. 이 기존 내항은 크루즈 부두 이 배후 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배후 부지와의 그 어떤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이 신항만 구역에 이렇게 편입을 함으로써 재개발이 이루어질 것이고 예.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민간 주도의 이 관광 산업이 동력을 이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변경된 그 핵심 내용은 이제 크루즈와 함께 이 물류의 그 기능을 예.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유류 부두가 이제 기본 계획이 이제 포함이 됨으로써 예. 그 일도 지구에 있는 K 제휴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예. 그런 실마리를 이제 찾아볼 수가 있겠다. 전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변경 고시를 통해서 예. 어떤 이 항만 운영이 그 효율성을 기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물류와 이제 관광이 예. 기능을 이렇게 융합한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을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번 제주신항 기본 계획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바뀝니다. 예. 첫 번째가 사업 기간하고 사업비, 두 번째가 기능 전환, 세 번째가 항만 재개발 구역을 재편입하는 건데요. 예. 첫 번째 사업비는 당초 기본 계획 대비해서 한 1조 원 정도가 증가돼 가지고 한 3조 8조 원 정도 투자를 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사업 기간은 당초에는 2040년까지 완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크루즈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5년을 앞당겨 가지고 지금 2035년까지 완공을 갖다가 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그 두 번째는 기존에는 제주신항 전체가 크루즈 플러스 국내 여객 가지고 여객 중심의 항만이었는데 예. 지금 변경하는 내용은 크루즈는 계속 유지를 하되 이 여객 부두를 이제 물류 기능을 강화해 가지고 다기능 항만으로 지금 예. 개발한다는 내용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항만 재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항 재개발 부지였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신항만으로 포함을 시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번에 포함하는 사유가 이쪽 크루즈 부두 내선석하고 이 배후 부지를 민간 사업자가 1조 3천 원을 투자해서 이게 건설하게 됩니다. 조성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 여기가 지금 사업성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후부지랑 배후부지 연결을 해서. 항만 재개발 구역을 신항만 건설촉진법상의 부대 사업으로 예. 시행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이 재개발 부지를 이번에 신항만 구역에 포함시켰는 총 세 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총론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있는 건데, 자 이영웅 사무처장님께 좀 여쭤보죠. 이제 전체적인 이번에 그 신항만 변경 고시와 관련해서 좀 생각이 어떠신지? 저는 좀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도정이 이제 이 항만의 어떤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 좀 이제 제대로 보고 있나라는 좀 우려를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변경 고시된 것도 이제 지금 언론 지금 앞에서도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그 사업성 확보 이유가 우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비 타당성 통과를 위해서 이제 했다는데 이제 어떤 그 실질적인 필요성이나 운영의 좀 효율성의 우선이 아니라 사실상 이제 예비 타당성 통과를 위해서 이제 뭐 사업 그러니까 민자 유치를 좀 확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앞서서 이제 2016년도에 그 제주 신항만 건설 기본 계획 그리고 이제 예정 지역 지정 관련된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쳤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뭐 변경 협의도 있었는데 거기 그 협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기존 항만 시설을 이제 축소하거나 폐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기존 항만 시설을 좀 폐쇄하면서 이제 신항만 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이제 자제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제주 내항이 완전히 이제 재개발되면서 항만 기능이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항만 기능이 이제 외항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국제터미널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민자 유치 사업으로 이제 그 상업 관광 시설이 지금 들어갈 텐데 지금 전체적인 이제 그 매립 면적만 보더라도
지금 금방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크루즈 뒤쪽 지금 항만 배후 부지 예. 여기가 지금 80만 평방미터거든요. 전체 지금 매립 면적이 한 64%가 됩니다. 예. 결국 이거는 항만의 모양새는 항만이지만은 사실상 이제 공유수면 매립한 이제 개발 사업에 이제 가까운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예타를 통과해야 되니. 타당성 예. 사업 타당성을 지금 만들려면은 이런 개발 사업 대규모 뭐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서 예, 예. 민자 유치를 통한 이제 개발 사업을 집어 넣어야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라는 그렇게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대규모 매립을 불가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거는 방향성이 지금 과연 맞는지 지금 뭐 알겠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예. 물류를 강조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바다 매립을 통한 이제 개발 사업에 불과하다라고.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이제 일단 총평부터 듣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조금 마음들이 급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홍명환 그 공동 대표께서도 일단 총평 짧게 먼저 듣고 좀 강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해상 물류라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예.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이 해상 부분이 특히 물류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아주 제주의 생존과도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상 물류에 관한 거는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고 예, 예. 이거를 어떻게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 문제점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이게 말로는 물류지만은 이게 아까 우리 이영웅 차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예. 무슨 해상 신도시 개발 사업 이런 예, 식으로 예. 완전히 돼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해상 물류를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고쳐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포점을 줘야 될 것이고 아마 이 부분이 좀 지나면은 아마 이제 뭐 우리 뭐 KDI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예, 예. 이런 걸 통해서 아마 그 타당성이 검토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의혹만 가져갖고 과연 될 일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봐야 되고 아마 좀 이따 보면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도에서 예를 들면 KDI 타당성을 이게 통과를 하려면은 좀 합리적인 방안과 명분을 좀 찾아야 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금 조금 성급하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 지금 제주 외항도 지금 이게 아직 제대로 완공이 안 됐죠. 마무리가 안 돼 있습니다. 외항도 제대로 지금 타당성이 안 나와서 추진 못 해갖고 지금 제주 내항이 지금 막막으로 뭐 어떤 분들은 진짜 도떼기 수준이다 이런 표현까지 할 정도로 예, 예. 이런 문제도 지금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주 외항 문제와 그다음에 내항의 어떤 예. 서적 효율화라든지 이런 것도 못 푸는 상황에서 엉뚱하게 좀 먼 미래를 지금 보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이 이게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지 않는가 하는 예.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알겠습니다. 부분에서 우리 뭐 과장님께서 좀 오늘 좀 설명도 좀 해주시고 답변들을 지금 이 해주셨으면 말씀 좋겠습니다. 나온 부분들이 벌써 이 총평에서 얘기가 다 나와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만큼의 기대와 함께 또 우려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성 부분을 좀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맞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경제성을 보면은 지금 이제 크루즈 기능이 좀 확대되는 부분은 분명히 좀 보이는데 그것이 과연 경제성이 있는 것이냐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글쎄요 이게 경제적 타당성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개발 쪽에 좀 많이 치우친 것이 아니냐라는 또 그런 지적도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 고시를 했기 때문에 조금만 좀 세워서 기본계획 고시를 했기 말씀해 주시죠. 때문에 예. 저희가 2, 4분기쯤에는 중앙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갖다 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일단 이게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 만큼 예.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하기는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경제성 부분에서 가지고는 BC가 1.0 이상이 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 대비해서 편익이 더 많아야지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갖다 추진을 할 수 있고요. 예. 만약에 경제적 타당성을 갖다 확보를 갖다 못한다 또 했을 때는 그 다음 스텝으로
정체적 분석하고 그다음에 지역 교력 발전 분석 이걸 갖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AHP 또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석을 갖다 통과해야지 지금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가 된다라고 지금 일단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신항만 건설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수립 주체는 이제 해양수산부지만 제주도의 의견을 갖다가 많이 좀 반영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에서 물류 기능을 강화한 이 변경안을 가지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갖다가 통과를 할 수 있을까? 그걸 신항만 건설 기본 계획을 추진하는 해수부 담당 부서하고 많은 논의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런 평면을 갖다가 만들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지금 총 사업비가 3조 8천억인데 그중에 민간자본 유치 계획이 1조 3천억 원이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 것이냐만 또 의구심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민자 유치는 좀 수월하게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제주 JDC하고도 지금 논의를 갖다가 했고요. 이미 2022년도에 JDC에서는 이 제주 신항에 JDC 자체 비용 1,000억 원 플러스 민자 사업비를 한 3천억, 2천억 정도 유치를 해서 JDC에서 총 3천억 규모의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시행 계획이 확정이 돼 있는 거고요. 그건 아마 국토부하고도 협의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JPDC 또 지금 관심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민자 사업을 갖다가 공룡 개발 방식으로 아마 추진을 갖다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획들, 좋은 안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좀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성 부분이라서 경제성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제가 이쪽 분야에 이제 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좀 이거는 이제 왜 이 제주 신항이 좀 필요한가, 왜 우리 도민들에게 이렇게 필요한가, 경제성을 그걸 떠나서 여기에 대한 좀 이 답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은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섬이라는 이 제주의 특성상 이 제주 신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차고도 넘친다. 좀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주가 어떤 우리 미래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물류 문제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요즘 언론 보도에서도 이제 제주에 관련된 이제 고물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제 섬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제주 도민들이 많은 어떤 막대한 물류 비용을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치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경제성에 대해서 이게 이제 조금 미흡하니까 이 사업은 이제 안 된다 이렇게 갈 게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제주 도민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신항만 개발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마 경제성을 맞추기 위해서, 사업의 경제성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아마 제주 내항을 어떻게 보면 이제 폐쇄를 하고 여기를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전체가 120만 제곱미터지만은 80만 제곱미터가 사실은 이게 해상 신도시를 만드는 거거든요, 거의. 해상 신도시. 해상의 신도시를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그 개념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해상 신도시라는 개념에 대해서. 해상 신도시 부분은 물류 기능이 그게 포함되면 해상 신도시가 될 수는 없는 거고요. 해상 신도시는 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자그마한 해상 신도시라고 봅니다. 80만 제곱미터의 자그마한 신도시를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건데, 그렇게 해야 이게 사업성을 맞추기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게 여기서 놓치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여객과 화물을 놓쳐버리지 않을까. 자, 지금 제주 내항은 제주 여객에 육지와 연료를 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여객선의 중요한 거점입니다. 지금 선석이 2, 3, 4, 5, 6, 7부도 아마 선석이 거의 15개 이상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선석을 지금 없애버릴 거예요. 없애고 제주 신항에다가 지금 4석을 지금 만든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물론 외항을 좀 쓰겠지만은
선석이 도리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주와 육지와 연결시킬 수 있는 연료 수단들을 더욱더 지금 어떻게 보면 더 큰 항구를 만든다고 하면서 도리어 실질적인 항의 내용은 기능은 지금 줄어들게 된다. 이런 문제를 봐서 이거는 경제성보다는 과연 이런 게 맞냐. 그리고 KDI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기존에 기건설한 어떤 부두의 기능을 함부로 바꾸는 게 과연 이게 부처의 권한이 맞냐. 이렇게 멋대로 해도 되느냐. 알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시청자들께서는 사실 이 내용을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좀 내용이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선석 얘기하셨는데 신항만에는 크루즈가 4선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2만 톤급이 한 척 들어갈 수 있는 선석 하나, 그다음에 15만 톤급이 들어갈 수 있는 선석이 3석, 좌파부도 3선석, 유류 1선석, 관리부도 1선석 이렇게 좀 계획이 돼 있고 기존의 여객 기능은 지금 이제 외항 쪽으로 지금 현재 있는 외항 쪽으로 이전하는 게 지금 핵심이 되는 건데 그 기능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과장님, 뭐 외항에 여객 기능이 몇 석이나 됩니까? 그게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좀 하고 계신 거예요. 적어도 20석 가까이 있던 내항의 기능이 그러면 20석보다는 많은 어떤 선석이 확보돼야 되는데 딸랑 지금 4석이에요. 크루즈를 빼면은. 그러니까 그 정도도 이제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이다라는 아마 전제하에 계획들이 수립된 거 아닐까 싶긴 한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뭐 이용훈 사무처장님이랑 홍명환 뭐 공도 대표분께서도 뭐 외항의 문제점, 내항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신항만을 이게 개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내항입니다. 내항인데 이게 제주항이 지금 2027년 되면은 개항한 지 지금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이 되고 내항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성이 완료된 지가 45년이 지났습니다. 45년이 지났고 45년 전에 화물량하고 45년 전에 그 선박 규모 또 완전히 지금은 달라져 있습니다. 선박은 너무 대형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화된 선박이 이 항로를 따라 부두에 이접안할 때 또 항로를 갖다 입출항할 때 굉장히 위험하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갖다 개선을 갖다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그런 선박들이 이 내항의 수역에서 뭐 사고가 날 경우에 조금 전에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주도의 소비재의 99%가 항만으로 들어옵니다. 그 항만 중에 제주항으로 들어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게 지금 그 선박 사고가 날 경우에는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화된 어떤 이런 부두를 갖다가 기능을 갖다가 전환해가지고 이 부두는 시민들에게 좀 돌려주자. 돌려주고 이 기능은 지금 저쪽 그 신항으로 보내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잡은 거고요. 그 저번 전에 말씀하신 뭐 화물 선석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의 하역 능력을 가지고 물동량을 비교했을 때는 이 정도의 어떤 규모면은 저희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나머지 여기에 항만 시설 설치 예정 지역이라고 저희가 지금 그 노란색 장내 부분을 남겨놨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항만 물동량이 늘어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여기에 그 화물 부두를 만들 것이고요. 두 번째, 크루즈 수요가 더 급증할 것이다. 또 했을 경우는 크루즈 부두를 갖다가 추가로 더 만드는 그런 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갖다 해놨기 때문에 물동량 처리하는 데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객 수요도 뭐 지금 이제 계획대로 하면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여객 수요는 이제 국내 여객하고 이제 크루즈 여객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 제주 신항에는 거의 크루즈 그 여객이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할 겁니다. 저희 제2차 제주 신항 기본계획 고시할 때 그 국책연구기관인 KMI에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면 목표년도 2035년이 되면은 제주도의 크루즈가 몇 척이 돌 것이냐라고 이 예측 전망을 했는데요. 거의 1년에 한 1,000척 정도는 제주도에 돌 것이다. 그 중에 한 30% 정도는 강정항으로 보내고 나머지 70% 그러니까 700척은 제주항으로 올 수밖에 없다. 왔을 경우에는 기존의 선석만 가지고는 수용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신항을 갖다가 개발을 해서 그런 700척, 1년에 700척이라는 그 크루즈 선박을 갖다가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분석이 된 거죠. 사실은 좀 과장님 말씀하신 것들 중에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제 그 민자 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내항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노후화됐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요 그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할 당시에 협의 기관에서는 이제 기존 항만은 이제 폐쇄하지 말고 유지하는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협의 내용을 좀 위반하는 사항인 거고, 또 지금 말씀 중에 이제 그 노후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협소하고 이제 쓸모가 없는 것처럼 좀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거를 시민에게 돌려주자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건 전혀 아니잖아요. 여기서 뭐 광장을 만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민자 유치해가지고 그걸 분양하거나 이제 하게 되면은 지금 일반 시민들이 쓸 수 없습니다. 그거 가서 다 그 개인 사유지가 되고 그런 식으로 사용될 텐데, 말씀을 시민에게 돌려주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호도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잠깐만 아니면, 제가 예. 말씀드린 다음에 예. 그리고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지금 계획을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 그 크루즈의 그 이제 여객수 예. 실제 여객수 원래 지금 80만 정도 지금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던데, 그 당시 이제 전략환경영향 이 사업을 이제 신항 사업할 때 이제 2025년도에 이제 그 여객수를 몇 수로 잡았냐면은 160만으로 잡았어요. 원래 160만 명이 올 거라고. 물론 중간에 뭐 코로나가 있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사실 지금 계획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지금 절반 이상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럼 너무 과하게 지금 시설을 배치한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예, 말씀드리면은 예. 지금 그 해수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제주도의 또 항만 물류를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결코 제주도가 이제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제주도는 매일 계속 부족하다 하는데, 사실 부족한 이유가 너무 지금 제주 항에만 집중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전체 제주도 물류의 85%가 지금 제주항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무역항인 서귀포항도 있고, 지금 연안항인 이제 애월항, 화순항, 한림항 여기 비교 보면은 정리해 주시죠. 저는 너무 이제 지금 과다한 이제 그 집중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균형된 이제 항만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저 사회자 말 잠깐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마음이 급합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좀 이영훈 사무처장께서 그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한 가지씩 하죠. 크루즈가 들어올 그 수요가 너무 좀 과다하게 예측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2035년이면 이제 계획대로라면 이제 크루즈 선석이 이제 6선석이 되는데, 예. 이 중국 언론 그 보도, 그러니까 이제 차이나 데이라는 그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예. 얼마 전에 그 2035년쯤 되면 이제 중국이 크루즈 관광 수요가 관광객이 한 1,400만 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예. 그럼 지금 현재 제주에 오는 중국 크루즈 관광객이 몇 프로냐? 60%입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이제 수치를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예. 한 800만 명이 2035년에 이제 제주에 이렇게 방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수치상으로 이렇게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예. 이 크루즈 프롬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그 글로벌 선사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있는데, 제주에 있어서의 그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서 기항지로서는 이제 세계 최고다. 엄지척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제주의 그 이런 그 크루즈 관련해서는 예. 지금 계획이 상당히 좀 맞다고 이렇게 좀 보고요. 예. 수요는 충분히 예. 예상대로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특히나 이제 기항으로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제주가 이제 모항은 좀 어렵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 내항 재개발과 관련해서 이게 좀 혹시 부동산 사업 아니냐는 의심이 있는 거는 아까 좀 들으셨으니까 여기에서는 좀 의견 차이가 있는 걸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하나만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물류도 좀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니냐는 그 좀 인식은 있는 것 같으셔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두를 건설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해양수산부에서는 현재의 물동량, 앞으로의 향후의 물동량을 갖다가 검토를 갖다 해가지고요, 수요 추정을 해서 그러면 이 부두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하역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수치상으로 딱 계산을 해서 자파 부두는 몇 선석이 필요하고 컨테이너 부두는 몇 선석이 필요하고 그런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국책연구기관인 KMI에서 검토를 갖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석을 갖다 반영을 갖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이 정도의 규모로 가지고도
충분히 어떤 제주항의 들어오는 물동량은 처리는 가능하다. 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지금 대규모 해상 매립이 좀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면적이 126만 7,800제곱미터가 좀 예상이 되는데 이게 탑동 예전에 매립할 때의 기준으로 보면 8배가 되고 마라도를 기준으로 봤을 땐 4배가 된다고 하니까 이 제주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양 매립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매립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환경 문제도 좀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볼까요? 예, 일단은 이게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문제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우리가 이만한 가치가 있느냐. 수요나 경제성하고 사실은 이게 다 연관된 문제입니다. 이게 환경을 따로 볼 게 아니라 결국은 매립 부지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적정하냐. 그다음에 그만큼만 이 경관을 해치면서까지 이 정도 규모를 해야 되겠냐 이런 건데 아까 좀 전에 뭐 과장님 그 크루즈 수요라든지 우리가 화물 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팩트를 말씀 안 해주셨는데 지금 고시에 분명히 2025년에 247회, 그다음에 2035년에 700회, 2045년에 832회로 크루즈가 이렇게 고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16년도에 이게 150만 가까운 크루즈가 한때 왔던 적이 있죠. 뭐 500회 가까이 왔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떤 환경이 변했냐? 강정에 크루즈 2개의 선석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 수요 예측과 관련해서 지금 뭐 의견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인지를 하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수요를 좀 서로 예측하는 부분이 다르다 보니 그거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매립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 쪽으로 좀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그러니까 팩트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이 예측이라든지 이게 지금 상당히 불확실하다. 그리고 이미 1999년입니다. 제주 외항을 건설할 때 지금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크루즈 250석인가요? 이 조건이 지금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제주 외항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물류에 대한 예측이 당시 예측이 68% 정도가 과다 예측이 돼 있어서 지금 시일이 지나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갖고 지금 KDI나 해수부에서 자체 변경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이렇게 우리가 큰 실수를 어떻게 보면 범했던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계획이 그런 실수가 다시 또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좀 세밀한 검토나 이게 해야지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할 일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이제 훼손 논란이 좀 있을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도에서 어떤 좀 대책을 갖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그렇죠. 이 제주 신항의 그 대규모 이렇게 매립을 하다 보면은 해양 환경 변화는 뭐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고 저희가 아마 지금 사무처장님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019년도 이 제주 신항 최초의 이제 기본계획 고시를 할 때 그때도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갖다가 했습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하면서 일단 수치 모형 실험을 한 결과 이게 조류의 이동이라든지 부유사의 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쭉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 제주 신항이 건설되더라도 큰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일단 그때 결론이 조금 났었고요. 그리고 뭐 그때 이제 계획 단계에서는 이제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실행하는 단계에서 또 그걸 갖다가 더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관련 법에 따라서 뭐 환경 영향 평가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재해 영향 평가도 지금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역 이용 협의라든지 이런 것도 다 거쳐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뭐 사무처장님하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검증과 모니터링을 갖다 계속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다 매립 대규모 매립을 하는데 이제 영향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면적만큼은 다 그 해양 생태계가 완전 절멸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금 신항만 구역 전체가 지금 해양 생태도 1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해양 생태계와 이제 경관이 뛰어난 곳을 이제 등급화하는 건데 제일 높은 등급을 지금 갖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런 곳에다가 이렇게 대규모 매립을 이제 굳이 또 필요 없는 이제 그런 부동산 개발까지 하면서 해야 되냐. 저는 이 그 대안을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만약에 이제 그 거기다가 이제 상업 진짜 소규모였던 도시가 만들어지면은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는 더 공동화 현상이 더 심각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배후 부지를 매립을 통해서 확보할 게 아니라 지금 원도심의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신항만과 연계하는 방안 이 부분도 지금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전혀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간다는 점에서 좀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보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저감해 나갈 것이냐가 하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꼭 그렇게까지 크게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문제의식은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갖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제 지금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니까 과정 속에서 좀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의원님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 앞으로 이제 총선이 아니죠. 이제 대선이 있고 또 앞으로 또 내년은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선거에서도 이슈가 될 가능성들은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준비가 됐으면 좋겠는지 말씀을 하나 좀 부탁드릴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환경성에 대한 이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제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적지 않은 진통과 이제 갈등이 이제 불가피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어쨌든 이런 그 제주신항 개발과 같은 이제 그 대형 프로젝트의 사업은 어떤 그 주민의 수용성과 그리고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이제 무엇보다 아주 이제 중요하다고 이렇게 좀 보여지고 예. 이 예비 타당성 그 통과 이후에 환경 영향 평가 그리고 이제 재해 영향 평가 등 이 행정 절차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 그리고 이제 전문가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들이 이제 의견을 충분히 이렇게 수렴을 이렇게 해가는 이 공감대 형성 과정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공감대 형성이라는 게 그 설득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인식이 이제 중요하다. 또한 이제 주민 이 참여형 어떤 주민 의결 구조를 이렇게 참여하는 의결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주민 참여와 그리고 이제 신뢰를 이렇게 바탕으로 한 그러한 이 공감대 형성 전략이 집행부 입장에서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이런 그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제 제주신항 그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총론적인 내용에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의견을 좀 들어보는 시간들을 마련했는데,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다른 생각들은 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도민들께서도 인지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 마지막 말씀 중에 앞으로 이제 설득도 중요한데 이제 같이 좀 이야기를 도민들이 풀어가는 좀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고 그 시간이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거니까 그런 과정들도 아마 앞으로 계획들이 조금씩 생기겠죠? 예, 저희가 이제 예타가 통과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갖다 추진하게 될 건데요. 그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주신항 같은 경우는 이 지역 주민의 공감대만 형성을 갖다가 하는 것도 좋지만 제주도민 전체의 어떤 공감대도 지금 형성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지금 봤습니다. 그걸 갖다가 충분히 저희가 홍보라든지 어떤 수기 과정을 거쳐가지고 충분히 이해 설득을 갖다 시키는 그런 시간도 지금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하고 싶은 말씀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드는데 저희가 다음에 한번 이제 강론을 따로 떼서 좀 토론하는 시간도 한번 좀 마련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때 좀 더 세부적인 이야기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무엇보다도 도민들을 위한 그 방향으로 잘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분과는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탑동 그리고 이 제주 신항의 미래가 앞으로 좀 어떻게 그려지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다시 활기를 띠게 될 모습도 기대되지만 또 무엇을 잃고 얻는 일인지는 함께 고민하고 선택을 해 나가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사기획 이슈 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